봉준호 감독 영화가 많이 생각났어요. 블랙 코미디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북카페 별관의 별관지기입니다. 책 향기가 감도는 이 공간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장편 소설 사탄탱고입니다. 이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는 과정이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문장 하나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세계를 끈질기게 파고들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깊고 독특한 사색의 경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몰락해가는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짜 구원자의 속아 파국을 맞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작가 크러스너 호르커이는 평론가 수전 손택으로부터 종말의 거장이라 불릴 만큼 세상의 붕괴와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을 묵시록적 시선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멋진 분들과 함께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계신 지은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 민서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태윤님, 그리고 독립영화 감독이신 준영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인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사실 이 책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요. 혼자 읽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놓친 부분들도 발견하고 이 고통스러운 독서가 무슨 의미였는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영화 작업하면서 벨라타르 감독 작품을 워낙 좋아해서 원작 소설도 꼭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읽고 나니, 영화와는 또 다른 충격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출판 일을 하다 보니 만연체나 형식 실험 같은 건 어느 정도 익숙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 책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다양한 시각으로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좋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어려운 책일수록 함께 읽으면 훨씬 풍성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정말 진지하게 준비해 오신 게 느껴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사탄 탱고를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목이 있으셨나요? 지은님부터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저는요, 지적 장애가 있는 소녀, 에슈티케의 죽음이요, 천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그걸 조사하러 이리미야 씨가 마을에 왔을 때 다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 핑계대는 장면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하고 나약한 한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 혹시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 하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쁜 그 현실적인 모습이 슬프게도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이랑 겹쳐 보였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기 전에 혹시 내가 책 잡힐까봐 자기 탓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들이 너무 현실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 부분 저도 기억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 297쪽 보시면, 네, 되돌아본 광경 챕터 297쪽. 거기서부터 299쪽 보시면 글이 점점 이상해지거든요. 문장 구조가 점점 일그러져요. 네, 이렇게 띄어쓰기도 이상하고 마침표도 안 찍힌 채로 문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글의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파괴되는 표현 방식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주인공들이 꾸는 악몽인지 상상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마음속 풍경인지도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영화로 치면 초점이 흐려지는 장면 같은 건데, 그게 이 캐릭터들의 불안한 마음, 깨져버린 인격,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이미 무너진 내면을 표현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게 맞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민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326쪽에 나온 이때쯤 사람들은 인생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을 때는 아이들이나 고양이를 때리면서 좀 더 견뎌내지. 이 문장에 표시를 해놨는데 자기보다 약한 약자나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아동학대, 동물학대. 그리고 책에서 애슈티케도 사실 온전한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약한 광기 어린 모습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 같았던 애시티케가 갑자기 섬뜩한 살생자로 변하는 그 감정의 흐름과 행동의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나쁘고 비열한 인간들의 한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 피해자가 또 다른 약자에겐 가해자가 되는 거, 그 악순환이 고리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기꾼들, 이리미아 씨와 페트리너, 그리고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가다가 어느 폐허가 된 영주저택에서 죽은 소녀의 환영인지 실체인지 그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이요. 페트리너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기도문 외우는 게 좀 우습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외우지도 못하는 기도문을 억지로 기억해내서 중얼거리다가 결국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 꺼져라 지옥으로. 아멘. 이 부분이요. 웃기면서도 통쾌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전 책 통틀어서 유일하게 피식 웃음 나온 부분이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보셨네요. 지은님은 현실과의 연결점에서, 준영님은 형식의 파괴에서, 민서님은 폭력의 연쇄에서, 태윤님은 위선의 순간에서 각자 다른 지점에서 이 책의 어두운 본질을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책 제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탄 탱고란 강렬한 제목. 언뜻 보면 사탄들이 탱고 춤을 추나? 싶은 제목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은 이 책에서 사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리미야 씨가 사탄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예레미야를 패러디한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진짜 예언자는 신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리미야 씨는 거짓 희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잖아요. 게다가 그의 동행인 페트리너도 헝가리어로 베드로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죠. 결국 이 책은 예언자와 교회의 반석처럼 구원의 상징이 되어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맡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유혹하고 기만하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 태윤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의사도 어떤 면에선 사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사는 철저히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만 해요. 개입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냉정하게 지켜보기만 하죠.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온 소녀도 매몰차게 거절하고요. 이게 영화 작업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현실을 찍는다는 게 결국 관찰자가 되는 건데 그 순간 나는 개입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큐 찍을 때 특히 그래요. 누군가 고통받는 걸 렌즈 너머로 보면서 이건 좋은 장면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기록인가 방관인가. 의사가 바로 그런 존재 같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사탄의 일부라고 봐요. 이리미아 씨에게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시킨 사람들 말이에요. 책에서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이들이 만든 시스템이 결국 마을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권력, 얼굴 없는 악,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리미아 씨는 그냥 앞잡이일 뿐이고요.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섭죠. 저는 사탄이 어쩌면 그 구조 자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뭐더라?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맞나요?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깃들 수 있는 악, 그 악을 드러나게 만드는 시스템, 사회적 체계, 모순들이 사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는 그냥 나약하고 이기적인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속한 시스템이 그들을 괴물로 만드는 거죠. 아, 정말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사탄이 누구냐는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가짜 구원자 이리미야 씨, 냉정한 관찰자 의사, 보이지 않는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작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결국 사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절망적인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제목의 다른 절반, 탱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왜 책 제목이 사탄 탱고였을까요? 사탄 댄스, 사탄 왈츠, 사탄 블루스, 여러 춤이 있었을 텐데 하필 왜 탱고였을까? 태윤님, 탱고를 직접 추시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탱고를 춥니다. 취미로요. 그래서 제목 보자마자 이거 설마 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소설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6장 전진하고 뒤로 6장 후퇴하는 대칭 구조예요. 이게 탱고의 기본 스텝이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그 리듬 그대로죠. 탱고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진과 후퇴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 듯하지만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리고 탱고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붙어서 추는 춤이기도 하거든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요. 서로 의지하면서도 때론 밀고 당기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서야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의 관계성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증오하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끈적하고 파국적인 관계. 하층민들의 춤이었어요. 귀족들의 우아한 왈츠가 아니라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추던, 그래서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그렇게 보니까 제목 자체가 이미 완벽한 은유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탱고가 딱 맞네요. 그런데 책에 실제로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 장면. 뭔가 우화적이고 웃겼는데 다들 술 취해서 누구는 자고 누구는 넘어지고 봉준호 감독 영화가 많이 생각났어요. 블랙 코미디 같았거든요. 와,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그래요? 괴물 보면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장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처음 살인 현장 조사한다고 막 뛰어오다가 논뚝인가 밭뚝에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 여하튼 뭔가 이미지적으로 서로 엉겨붙어서 밀고 밀치는 장면이 생각났는데 그게 잔혹하거나 무섭거나 심각한 싸움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끼리 한판 치고받는 웃기고도 멍청한 느낌의 장면 같았어요. 다 읽고 나니까 아, 작가가 의도했구나. 극중 이 캐릭터들을 다 비판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벨라타르 감독이 이 책으로 영화 만들었을 때도 춤추는 장면이 거의 10분 가까이 이어지는데 정말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춤추는 게 마치 좀비 같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이랄까요? 전진하는 듯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절망, 그리고 하층민의 끈적하고 치명적인 관계성. 탱고의 의미를 들으니 이 소설의 암울한 분위기가 더 선명하게 와닿네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이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서로를 굉장히 의심하고 이용하면서도 방금 태윤님 말씀처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마치 생존 게임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도 현실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꼭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요. 직장 생활하면 다 그렇지 않나요? 정치질하고, 사내 친목질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혹시 어디서 내 뒷담화 하지 않을까? 앞에선 웃으면서, 뒤에선 어떻게 밟고 올라가서 승진할까에 목매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사에서 점심 혼자 먹어요. 뭐가 됐든 불편해서요. 소화도 잘 안 되고 혼밥이 훨씬 좋아요. 학교도 비슷합니다. 교무실 정치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끼리도 파벌이 있고 누가 부장할지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학생들한테는 교양 있고 존경받는 선생님인 척 하면서 뒤에선 칼같이 서로 견제하죠. 가면을 쓰고 사는 기분이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있는 교무실이 이 폐허의 마을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독립영화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예술 한다고 고상한 척하지만 막상 지원금 나오면 서로 물어뜯고 누가 어느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하면 축하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질투하고요. 특히 작은 판이다 보니까 더 치열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하고요. 견제, 질투, 시기가 가득한 공동체들이 분명 있어요.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 그들이 택한 생존 방식 같은 거랄까요? 신뢰가 무너진 곳에선 우리 모두가 작은 이리미야시가 되거나 그에게 속는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절망적인 풍경이 비단 1980년대 헝가리 시골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더 무섭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책이 20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일단 형식적으로 너무 혁신적이잖아요. 이른바 만연체라고 하죠. 사탄 탱고도 각 챕터가 줄 바꿈 없이 이어지는 긴 단락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더 극단적이에요. 저항의 멜랑콜리는 30페이지에서 60페이지짜리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고 최신작 헤르슈트 09769는 400페이지의 마침표가 단 한 번만 나온다고 하고요. 그나마 사탄탱고가 이 작가 책 중에서는 가장 읽기 쉬운 편이래요. 이게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내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끝나지 않는 문장은 끝나지 않는 절망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탱고 구조도 그렇고 시간을 전진과 후퇴로 해체한 것도 그렇고 형식 자체가 이미 메시지예요. 주제 의식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수상 이유가 묵시록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킨다 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절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을 완벽한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면에서 이 마을과 다를 게 없잖아요. 기후위기, 전쟁, 불평등, 종말론적 분위기가 팽배한데 그 속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준 겁니다. 이 책이 헝가리 배경이고 사회주의 붕괴 이유를 다루지만 읽다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잖아요. 보편성을 얻기에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 것처럼 각자가 자기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게 고전의 힘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노벨상이 최근에 비주류 언어권 작가들한테 주는 경향도 있어요. 동유럽 문학이 과소평가되어 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혁신적인 형식, 시대를 꿰뚫는 묵시록적 주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 결국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이 책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분 말씀 들으니 이 책이 왜 지금 2025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대화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책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권하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조심스럽습니다. 읽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끝까지 읽으시면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베레스트 등정한 기분? 그래서 독서 체력이 좀 있고 도전적인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습니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 문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다만 한 번에 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독서 모임 같은 데서 함께 읽으면 더 좋고요. 저도 비슷한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읽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가짜 구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눈을 기르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만 필요한 책입니다. 저는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읽고 나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예리해졌달까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는 크로스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 탱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각자 다른 시선들이 모여서 훨씬 더 풍성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독서였기를 바랍니다. 다음 책은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인데요. 올해 3월에 출간하여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2025년 화제의 책이죠. 배우 박정민이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라고 추천했을 정도로 몰입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위플래시의 속도감, 곡성의 광기가 느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맞붙는 이야기인데 이번 책이 조금 무거웠으니 다음엔 좀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